음악 치료 어떻게 하나? 4장 첫 시간 라포의 형성. 나는 모든 내담자와의 첫 만남에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흥분되었고 초조해졌다. 그것은 항상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만남이고 새로운 역동이었다. 음악은 항상 다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것이다. 우리는 이 순간에 음악을 찾을 것이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이 시간에 배울 것은 무엇인가? 우리 둘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어디서 출발해야 할까? 이 장은 새로운 내담자와의 첫 만남에서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조와 방법과 건강한 치료관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 만남은 역할과 예측을 설정하는 데 중요하다. 이 시간은 내담자와 치료자 모두에 의해서 평가되는 시간이다. 내담자는 질문을 하거나 그들이 어디까지 수용될 수 있는지를 행동으로 시도하거나 치료자의 반응을 자극함에 의해서 치료 상황의 한계를 시험해 본다. 마찬가지로 음악치료사는 음악치료 환경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시험해보고 내담자가 치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한다. 첫 시간은 효과적인 치료의 근본 요소인 신뢰와 라포를 얻는 과정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음악치료사는 내담자의 긴밀한 치료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최대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 장에서는 에리카, 존, 그리고 소피가 각각의 음악치료사를 처음 만나게 된다. 이 장은 효과적인 관찰과 라포 형성으로 이끄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침과 제안 등을 제공한다. 첫 만남. 4살의 에리카는 음악치료 스튜디오에 그녀의 부모와 함께 왔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잡고 있던 엄마 손을 놓고 방의 빈 구석으로 달려갔다. 에리카는 어려서부터 자폐증으로 진단받았는데 사람들을 보면 항상 도망가는 식으로 반응한다. 치료자가 부모를 큰 방의 반대편 구석의 책상으로 안내하면서 치료자는 에리카를 음악치료가 필요하다며 추천했던 아동 심리학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부모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음악치료의 일부를 설명했고 행동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부모는 집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치료자는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면서 에리카가 구석에 있는 시간을 기록할 준비를 하였다. 부모들은 그녀의 자폐증적 행동의 본질과 그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세부적으로 묘사해 주었다. 어른들이 그녀의 의학적, 발달학적 병력에 대해서 토의하는 동안 에리카는 상대적으로 아무 움직임 없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타악기가 있는 마루 쪽으로 달려나왔다. 치료자는 스톱워치를 멈추고 에리카의 확실한 관심 표명에 대해 부모에게 이야기했다. 스톱워치를 다시 작동시켜 에리카가 구석에 머무른 시간을 이런 목적으로 고안된 형식지에 기록한다. 치료자는 스튜디오의 마루에 페인트 칠이된 6개의 큰 원 안에 여러 가지 악기와 음향 기구들을 놓아두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각각의 원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한다. 타악기, 전자하프, 아이들의 동요를 부드럽게 듣기 위한 스테레오 스피커, 피리 세트, 호루라기와 플루트, 장난감 피아노, 큰 북, 치료자의 기록지에는 각각의 영역을 분류해서 각각의 원에서 아이들이 보인 반응을 기술하고 소요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공간이 있다. 활동에 대한 소요시간 기록 형식, 내담자 에리카, 날짜 9월 11일, 음악 자극 타악기, 소요시간 5초, 행동 무작위 행동, 이 전자아프 2분 30초, 차분, 관심, 상호작용. 타악기를 단지 5초만 관찰하고는 에리카는 전자하프 쪽으로 달려가서 여러 가지 현악기들을 소리내어 보았다. 2분 30초 동안 원의 중앙에 차분하게 앉아서는 현악기를 소리나게 하고 듣고 소리나게 하고 듣고를 반복했다. 치료자는 부모에게 셋이서 에리카에게 천천히 다가가자고 제안했다. 치료자는 전자하프 쪽에서 에리카가 하던 대로 소리를 내본다. 마루에 앉아 있다가 에리카에 대한 관찰을 계속하면서 치료자는 조금씩 원 안으로 들어온다. 부모들이 에리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치료자는 새로운 전자하프 소리를 내면서 에리카와 듀엣으로 연주하는 듯한 흉내를 낸다. 그리고 에리카의 음악에 반주 코드를 넣어본다. 부드럽게 에리카의 이름을 노래로 부르고 부모에게 따라하라고 요청한다. 곧 4명이 모두 이 연주에 참여하게 된다. 치료자는 전자하프를 환자 어머니에서 가져가서 그녀의 손으로 몇몇 코드를 퉁기는 것을 도와준다. 그녀는 에리카의 멜로디를 듣고는 반주하면서 에리카의 이름을 노래로 부른다. 동시에 치료자와 아버지도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른다. 이런 치료자와 가족 간의 의미 있는 음악적 만남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통로들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게 된다. 존은 정신건강센터의 납병원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동료들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한 고용주에 의해 센터로 의뢰되었다. 그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인정했고 주기적인 정신의 혼란 상태를 경험했다. 집단 음악 치료의 첫날에 존은 다른 환자들에게 소개되었다. 참가자들은 원을 만들며 손을 잡은 채 리듬에 몸을 흔들며 집단에서 작곡된 새로운 날입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 가사에서 모든 이들은 원래의 가사에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그들이 할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 담긴 노래 가사를 덧붙였다. 노래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가사 속에 있는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존은 낯선 이들의 집단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색함을 나누었다. 치료자의 격려로 다른 이들은 그들이 처음 집단에 들어온 날과 유사한 느낌을 회상했다. 이완 훈련을 위해 준비한 부드러운 음악이 울려 퍼진다. 긴장이 된 부위에 확인하고 모든 사람은 음악을 듣고 몸 각각의 부위를 이완시킨다. 음악이 끝남에 따라 치료자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에너지를 내적 자아로부터 새로운 참가자에게로 천천히 전이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존에게 주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제안한다. 하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알고 있는 면을 근거 삼아 그에게 필요한 품성이나 감성을 주도록 한다. 치료자는 존에게 집단에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고 싶다고 덧붙인다. 다른 이들은 격려, 행복, 평화, 그리고 유사한 긍정적인 특성을 준다. 치료자는 집단 구성원에게 존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찾아보라는 제안을 한다. 이것은 그들이 존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수잔이라 불리는 사람이 존에게 이 센터에 참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의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없애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수잔은 벌떡 일어나더니 비틀즈 판이 모여있는 곳으로 직접 다가갔다. 여기 있어요 라며 수잔은 치료자에게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를 틀어주세요 라고 말한다. 집단이 이 노래를 들을 때 존은 미소를 짓고 있다. 그는 이 선곡에 매우 만족해했고 수잔에게 감사했다. 수잔의 선택 이유에 대해 집단 구성원에게 치료자가 질문을 하고 존의 대답, 가사의 의미, 우정의 기대, 음악에 의한 의사소통을 통해 느끼는 감정들, 이러한 것들이 모든 집단 구성원 간의 풍부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소피는 정열적이고 사교적이며 성숙한 10대 청소년이다.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좋은 직업을 찾으려는 그녀의 결정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고등학교를 곧 졸업할 예정이다. 과거 소피는 오랜 시간 집에서만 지내는 지루함으로 좌절했고 친구를 사귀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로 인해 음악 치료사의 도움을 찾게 되었다. 소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는 말이 결국 소피가 뇌성마비를 유발한 출생시 손상, 아동기 공포,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놀라운 학습 성과, 그녀의 한계, 욕구들, 열망들과 같은 발달 과제들에 대한 긴 답변을 하게 만든다. 소피는 얼마나 그녀가 작곡하기를 원해 왔었는지를 설명한다. 음악치료사는 그녀의 악기가 갖춰진 사무실을 보고 즉석 연주를 위한 기타와 전자하프를 변주할 커다란 크기의 카포와 활에 대해 지적했다. 심화훈련으로서 적절한 악기를 정하기 위해 소피의 연주 실력과 호흡 조절 능력을 봅시다. 이 전자하프를 연주해보죠. 그녀는 음악치료사가 팝송을 부를 때 재미있게 반주를 한다. 소피의 음악 감각과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치료자는 질문들을 목록화한 음악 조사 목록을 이용한다. 소피와 그녀의 치료자는 치료 과정 동안 서로의 기대에 대해서 토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소피가 치료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치료자에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치료자는 소피가 그녀 친구들의 노래에 맞춰 반주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소피가 음악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그녀 자신과 다른 이들 간에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기를 동의하는지, 그녀는 음악 외에 할당된 과제, 예를 들면 지역사회 음악 집단에 접촉해서 참여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할 것인가. 첫 치료 시간은 환자와 치료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치료 시간 스케줄과 치료비 지불 방법, 치료 시간, 비밀 보장에 대한 규칙 등을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끝이 난다. 음악 조사 목록, 음악 감상 1.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 2. 좋아하는 아티스트 3. 좋아하는 음반 4. 좋아하는 미디어 5. 음악 감상의 접근 6. 음악 감상의 기능 음악 활동
1. 듣기 2. 작곡하기 3. 허밍, 휘파람, 발로 탭하기, 박수 4. 음악에 대해 배우기 5. 음악에 대해서 대화하기 6. 음악에 맞춰 춤추기, 움직임 7. 노래하기, 악기 연주 8. 지역사회 음악 조직에 참여 9. 음악을 분류하기 첫 치료 시간의 목표 이전의 사례들은 현재 사례와 공통점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치료적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각 내담자와 치료자들의 주변 상황들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치료 시간에 음악 치료사는 치료실에서 치료실 환경, 치료자, 음악 혹은 그 외의 자극, 타인 등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행동을 관찰하는 성실한 관찰자가 된다. 확실히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첫 치료 시간에 무엇이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3명의 치료사들이 제시한 세부 목표들이 아래에 있다. 1. 라포 형성 2. 정보 수집 3. 관찰 4. 문제와 목표 확인 5. 내담자와 치료자의 책임을 규정 짓기 음악 치료사가 이러한 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 건지를 결정짓는 요소들 중 하나는 내담자와 친숙한 정도이다. 치료팀의 일원인 치료자는 다른 스텝 혹은 가족과 이전의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 토의를 해왔고 이에 덧붙여 이전의 프로그램 상황과 환자 상태의 진척 정도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읽었다. 임상적, 교육적, 거주 환경 전반에 대해서 환자의 생활이 미리 관찰되어졌다. 역으로 직접 방문하는 음악치료사 혹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는 첫 치료 시간 전에 환자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음악치료사는 내담자를 만나기 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할 것이다. 다른 전문직 혹은 사회기관이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환자의 책임이 있는 부모, 후견인, 관리자가 있는지, 의료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담자가 다른 프로그램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목표와 결과가 어떠했는지, 내담자 본인 말고 다른 정보 제공자를 통한 유용한 의학적, 치료적 병력은 치료적 계획을 세우는 데 적절한 정보가 될 것이다. 적절한 정보와 지식을 모아나가는 것은 음악 치료사가 첫 만남에서 세부 목표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포의 발전 성공적인 치료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가장 효과적인 기법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친밀한 치료 관계를 위해 요구되는 상호 신뢰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음악 치료사들은 확실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음악 치료사들의 음악적 작업들은 즉각적 라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공통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에리카의 경우 그녀의 주요한 어려움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음악이 관계를 시작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음악은 그녀의 주의와 관심을 끌고 치료자와 가족들이 신체적으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녀의 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음악적 모방 기법은 비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시작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에리카의 치료자는 새로운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힘을 얻게 된다. 정신건강센터의 음악치료사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존과의 관계에서도 라포를 형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시 말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집단의 음악적 경험은 집단에게 손을 잡은 채로 노래하고 있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 비언어적 표현과 느낌의 공유는 공감과 격려, 친밀감을 만들어준다. 신뢰의 형성이 주요한 목표이다. 기본적인 감정적 수준에서 공유된 경험으로서의 음악적 영향은 라포 형성에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 CD를 듣거나 전자하프로 연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법들이 있다. 민감한 치료자들은 그들의 진실성, 개방성, 따뜻함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비판단적인 자세도 기본적인 기법이다. 적극적 경청의 방법도 강한 지지가 된다.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수용을 표현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 통찰력 있게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 관계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실하게 관심을 보여주는 능숙한 치료자는 음악적 경험이 치료 동맥을 촉진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소피의 활기 있는 성격이 치료자와 거의 즉각적인 라포를 형성하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쉽게 평가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내담자의 성격적 특성이 어떠하든 간에 음악치료사는 치료 초기에 특정 충고를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만 한다. 다음은 내담자를 만나려는 치료자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목록이다. 비록 이러한 지침이 모든 임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자는 각 사례마다 적절한 처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라포 발전의 지침 1. 자신을 소개하고 내담자를 편안하게 해주며 그들에 대해 알아내고 그들에게 치료자 자신과 음악 치료,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알려주라. 2. 치료 시간 동안 비판단적인 채로 있고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경청하라. 3. 흥미, 긍정적인 관심, 걱정을 나타내는 신체 언어를 사용하라. 4. 각각의 개인이 이야기하려는 바를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을 하라. 5.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며 적절한 때의 대화 내용보다는 감정과 행동에 집중하라. 6. 각 개인이 선호하는 음악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 그리고 나서 수용을 보이는 반응들을 추적 관찰하라. 7. 공유 경험을 강조하는 상호적 음악 활동의 유용성을 최대화하라. 8. 인내를 연습하라. 첫 만남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이 배우려는 시도를 하라.